저는 33M2가 리스크 대비 안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공급 과잉 아니냐. 당연히 공급도 늘어나고 있지만 단기 거주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에요. 제 채널에서 현재 33M2 관련된 영상이 조회수 1등,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상을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준비했어요. 33M2 영상. 사실 제가 33M2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유료 강의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도 있었고, 편집해주시는 분께서 33M2 측 미팅도 하셨고, 그리고 주변에서 33M2 나 도전할 거니까 내 매물 좀 한번 봐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런 댓글들 또 다양한 문의들을 추려서 Q&A 하는 형식으로 영상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단기 임대, 33M2, 부업, 엔잡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긴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직업의 개수가 3개라고 생각합니다. 3개.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근데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아닌 이상 엔잡이 필수인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영업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죠.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파는 행위에 대한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파는 연습, 파는 경험, 파는 경쟁, 자본주의 생존과 공부를 위한, 아니 그냥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파는 걸까? 뭘 팔아야 할까? 결국은 시간을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간, 내 공간을 파는 거. 여기서 어떤 피드백이 쌓이고 개선 작업이 계속 축적되면 밸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33M2 관련된 활동은요, 부동산 공부의 시작으로도 너무나도 이상적인 활동이거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필수제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일 끝나고 돌아갈 공간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저 역시도 네이버나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요. 33M2에서 공간을 파는 자영업자, 그리고 부동산 공부에 대한 관점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돈의 속성에서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고. 자, 그러면 본격적인 Q&A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단기 임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 고민 많이 하시죠? 이거 몇 명은 돈이 된다는데 이거 레드오션 아니야? 남들 다 하고 있는 거 시작하는 거 아니다. 그거 이미 끝난 거야.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죠. 댓글만 봐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레드오션, 일반적으로 레드오션이란 뭘까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검증된 시장이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반대되는 블루오션, 말은 그럴싸하지만 검증이 안 된 시장,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아직은 미성숙한 시장이라는 뜻도 됩니다. 세상에 쉬운 길은 없죠. 그쵸? 근데 5년차 자영업자가 본 관점에서는 제 경험상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33M2가 리스크 대비 안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공급 과잉 아니냐. 당연히 공급도 늘어나고 있지만 단기 거주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에요. 따라서 33M2를 한다고 해서 대박을 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적절한 수익, 그러니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무엇보다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경쟁하고 개선하고 밸류업을 해갈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저희 폴라리스 단톡방 있거든요. 단톡방이나 아니면 그전 영상들에 많이 남겨주셨던 댓글로 Q&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전대차 계약을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전대차 계약을 하시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전대차는 원래 그 임대인의 허가 없이는 불법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진행하면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그 전대차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 그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집주인분들의 나이대가 대부분은 최소 60대 이상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특징상 꼭 어떻게 한 개만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단기 임대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뭐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은 계약 딱 하고 그 임차인이 관리비 잘 내고 월세만 딱딱 들어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계약 전에 충분한 설명을 저는 미리 다 공개하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느냐? 저는 되게 이렇게 신뢰감 그리고 신뢰도를 쌓을 수 있게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의 신용을 잘 이용을 하셔야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명함이 있다면 명함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약하실 때 또는 첫 만남 때 최대한 깔끔하게 맞추고 가세요. 첫인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단기 임대 시 보통 몇 년 계약하시나요? 저는요,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근데 1년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월세 부분에 조금 부담감이 있다면 차라리 보증금의 금액을 조금 올리고 월세를 낮추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격 차이. 보통은 그냥 일반 시세로 많이 계약을 하지만 고정적으로 이 월세라는 게 고정 비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2년 계약이 가장 많고요. 어떤 분들은 1년짜리 계약건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작전을 잘 짜고 들어가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질문. 단기 임대자가 퇴실 후 정산은 바로 해야 하나요? 내부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33M2에서 단기 임대를 받게 되면 정산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33M2는요, 고객 입실 그 당일 또는 바로 다음 날 정산이 됩니다. 고객이 나가고 나서 정산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퇴실 후 내부 확인 같은 부분은 저도 이제 거의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는 없기는 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방에 있는 특정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각자가 정하시면 되는데 그 물건을 어떤 공간에 놓고 특정 공간에 놓고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 보내주신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집이 망가져 있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나간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짜가 지났는데 안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내부를 파손시키고 나간다거나 이런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다음 질문. 단기 임대에서 예약 인원이 내가 제한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근데 그분들이 막 2달, 3달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실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의 질문이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순간에 이익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앞에 놓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2인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4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간은 길어요. 그럴 때 저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이용 인원을 2인으로 정해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각자 방마다. 그쵸? 예시로 저는 원룸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4인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장판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우리 방은 최대 이용 인원이 2인이다. 그래서 4인까지는 수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하고 예약 취소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차라리 다른 고객을 받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임대업에 적합한 주거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예시로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삼삼매매 사이트를 보시면 뭐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1호점, 그러니까 나의 첫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사실 1호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업로드하면서 그래도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 5호점, 6호점, 10개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당분간 늘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다양한 그런 경험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제가 배운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구독자 1만 명 달성 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삼삼엠2 관련된 오프라인 무료 강의와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 부동산 경매 오프라인 무료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인원을 정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한번 받아볼 테니까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더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해보는 시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정보,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